자, 지금 시장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움직임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시장을 흔들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뭐였나요? 바로 중동 리스크와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었죠. 자, 이번에 유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란과 이 미국 사이의 긴장이 계속 커졌던 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유가가 빠르게 상승했고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굉장히 긴장 상태에 들어갔었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많이 밀렸다가 이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움직임 이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20달러까지 향했던 이 유가가 80달러 그 후반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자 여기에 더해서 미국에서는 전략 비축유를 활용하거나 원유 공급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시장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상황. 지금 상황에서 바로 막 최상의 시나리오로 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최악은 면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 안정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비트코인이 어떤 상황을 좀 겪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워스입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장기적인 하락 추세선, 이게 1월 달부터 이어지던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한번 맞고 눌리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게다가 단기적으로는 2월부터 이어지던 이 추세선을 한번 뚫어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뚫어주고 한 번 더 눌린 다음에 가고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밑에서 조금씩 완만한 각도로 이어지던 이 추세가 각도가 급했던 그 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이 두 개의 추세선 안에서 움직이다가 올라왔던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이 EMA 50선입니다. 자, 지수 이동평균선이라고 하죠. EMA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으로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중기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판단할 때 자주 사용되는 지표이고 웬만한 트레이더들이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꼭 체크하면서 매매에 참여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추세선을 넘기는 했지만 최근 움직임을 봤을 때는 EMA 50선을 리테스트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하락에서 반등이 아니라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자,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게 양수일 때는 미국에서 많이 사고 있으니까 이 지표가 음수로 변하지 않고 양수로 유지됩니다. 이때도 나왔었죠. 음수일 때는 미국에서 사는 그 자금들 그게 빠지면서 바이낸스 또는 다른 거래소의 가격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현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에서 얼마나 이 비트코인을 많이 사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미국 투자자들의 수요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지표를 보면 최근에 점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크게 반응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60K에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74K까지 올라왔으니까 14K가 오른 다음에 눌렸다가 오르는 상황. 근데 빠졌던 것에 대비해서 절반도 회복을 못한 상황이긴 하죠. 자, 그런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2월 달에 큰 낙폭을 보여주고 나서는 이게 점점 더 좀 안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은 보통 시장 바닥 구간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인데 즉 가격이 완전히 반등한 건 아니지만 수요는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는 상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 그런 자금들도 들어오고 있고 마이클 셰일러가 스트레이티지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내용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점점 더 붙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유가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시장 상황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바이낸스 기준으로 해서 Estimated Leverage Ratio라고 해가지고 이 지표는 간단하게 말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예요. 자, 보통 시장이 과열되면 레버리지 비율이 좀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반대로 시장이 큰 조정을 겪게 되면 레버리지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2월 이후에 이 레버리지 비율이 0.198에서 0.152까지 크게 하락을 보여줬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디레버리징, 즉 레버리지가 축소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디레버리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장이 변동성을 겪은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비트코인도 가격이 이 기간 동안 96K, 100K, 이런 수준에서 급격하게 내려온 게 맞죠. 자, 60K까지 내려온 다음에 지금 레버리지 비율이 많이 줄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포지션을 정리하거나 강제 청산을 당하면서 파생상품 시장의 압력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레버리지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시장 구조는 조금 더 건강한 상태로 재정비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과도한 레버리지가 만들어졌던 이 불안정한 구조가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현물 중심의 매수가 살아나게 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상승장, 지금까지는 상승장은 아니더라도 추세 전환을 시도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제가 현물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조정 구간에서 레버리지 비율이 다시 빠르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건 시장의 주도권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현물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구조는 보통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가격 안정 구간을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단순히 하락이라고 보기보다는 구조를 다시 재정비하고 올라타려는 그런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을 당시가 한 이때쯤이었거든요. 이때쯤에 제가 이런 단기 추세선, 이거 밟고 올라서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1시간봉 마감하는 대로 곧바로 67.8K에서 들어가겠다. 자,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제가 들어간 다음에 이 정도 구간에서 딱 보이시죠? 목표 가격까지 오는 상황에서 제가 익절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이때 9시 20분이죠. 여기 딱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 제가 이때 68.7K에서 롱베팅을 한 다음에 70.22K까지 보겠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올라탔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롱이든 숏이든 그런 것들 막 과감하게 베팅할 줄 알아요. 베팅할 줄 안다는 건 뭘까요? 제가 괜히 또 지금처럼 이렇게 선물, 현물 다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아직 저는 비트코인을 추매는 더 안 하긴 했지만 비중을 줄이지 않았다. 최근에 낙폭이 나왔을 때도 저는 비중을 줄이지 않고 여러분들께 현물 기준으로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죠? 업비트 기준은 1억 미만이면은 한번 발라먹을 구간이 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크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니까 지금처럼 내려오면 사고 올라오면 팔고 이것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현물은 모아가고 선물은 흐름에 맞게 롱장세면 롱, 숏장세면 숏. 자, 이런 걸 반복하게 되면 우리의 계좌는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로도 수익을 챙기면서 현물을 더 모아갈 수 있는 그런 현금도 마련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다 여러분들께 그냥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제가 들어갈 만한 타점이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말 괜찮은 타점일 것 같다 하시면 그때부터 따라 하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이 해당 방 같은 경우에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것들, 현물 타점이나 선물 타점들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수익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로 다시 넘어와서 봐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 추세선을 보면서 그리고 이 EMA 50선을 보면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을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보면 밑에 있는 단기 하락 추세선 이거죠. 그리고 장기 하락 추세선 계속해서 테스트를 보여주다가 올렸습니다. 자, 이때 거래량이 제법 나오긴 했었지만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이 양봉에서 거래량이 제법 실렸죠. 오늘은 그냥 매물 소화를 하는 단계다 보니까 아직은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긴 했지만 이제 이 EMA 50선을 돌파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추세 전환의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선을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단기 삼각수렴 형태에서 추세를 돌파하고 눌렸다가 다시 한번 이걸 돌파하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 구조는 점점 상승 압력을 쌓아가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승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하방을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괜히 아까처럼 이렇게 제가 수익을 계속해서 좀 생기고는 있지만 아직도 비중을 안 줄이는 이유가 좀 상승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단기 추세선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상황에서 올라타야 돼요. 자, 지금은 내려가더라도 이 선을 최대한 버텨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EMA 50선 있죠? 이 주황색 선이 이제는
하방에서 조금씩 평행으로 가려고 움직이고 있죠. 자, 평행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한번 마주쳐야 돼요. 지금까지 올라오면서도 마주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1월 중순부터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그 선을 다시 한번 도전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 선을 돌파할 때 그때의 거래량만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이번에 이거 돌파하면서 최소 이 75K는 건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내일 당장, 오늘 당장 그런 흐름이 나올 거다 100% 장담은 못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좀 열어둬야 되겠죠. 왜냐? 유가도 좀 빠지고 있고 이란이 정말 종전을 생각하는 그런 좀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에는 이거 눌릴 때마다 더 살 것 같아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현물을 더 모아갈 생각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거 딱 저항 맞으면 그때 밑으로 내려올 때 음봉이 이렇게 조금씩 크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현물을 모아두고 만약에 이것까지 돌파하면서 75K나 78K까지 올라간다면 이거의 조정은 조금 더 클 수가 있겠죠. 왜냐? 많이 올랐으니까. 이때도 보세요. 상승 다음에 이거 다 빼는 흐름이 또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번에 그렇게 나올 거다 장담은 못하지만 나오게 된다면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비트코인 현물 모아두긴 했지만 더 모을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정치 일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책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통 이런 시기에서는 시장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이런 위험자산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를 보면 이 중간 선거를 좀 앞두기 위해서 좀 이때 좀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과도하게 밀었다가 이제 상승, 이 저점 대비 상승폭이 더 커지게 되면 이거를 또 어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조를 보면 단기 추세선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 압력을 붓고 그 다음에 중간선거 시기까지 시장이 다시 한번 상방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조정은 필수적으로 나오긴 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차트 구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현물은 계속해서 들고 가고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발라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발라먹어야 돼요. 저도 레버리지를 고배 레버리지를 안 하지만 이 정도의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20배까지만 하더라도 저처럼 이런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런 차트 구조. 제가 누구나 그을 수 있는 선으로 딱 긋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지만 이게 정말 베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정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온다면 베팅을 해야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더 못 오를 거야. 그런 생각하는 순간 요즘 장세에서는 그냥 강제 청산당하고 손절만 가득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저처럼 좀 기준을 잡고 여러분들께도 기준을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기준 안에서 그리고 제가 예상하던 그 흐름대로 흘러간다면 저는 이렇게 베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목표나 손절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물도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현물 타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이런 메이저 코인들만 들고 가고 있고 이제 알트장도 한 번씩 올 수 있잖아요. 알트장까지도 제가 노려볼 수 있도록 제가 많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미리 입장해 두신다면 여러분들이 3월 달에 좀 안 좋았던 수익률도 좋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무조건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괜히 이 정도의 수익을 챙기면서 그리고 선물 매매도 괜히 하고 있는 게 아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제가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시장 흐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 매매는 조금 더 빠르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만 보내주신다면 제가 현물 타점들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선물 타점들 모두 공유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시간대에 언제나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트레이딩 교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